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어, 김영기의 시시각각이란 그 난에 그 이분이 중앙의 논설위원이십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밉더라도 이런 제하에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독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크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죠. 여론 이제 신문에 그래도 그쪽 부분에서 수십 년을 종사했던 분들이 논설위원을 하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읽어드리는 걸로, 물론 이제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덧붙여가지고 오히려 좋은 글이 또 이제 그 의미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참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이 무렵으로 기어간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에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데 언론계 종사자로서 책임을 못 느끼나?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가짜 뉴스란 말은 적절치 않고 있지도 않다. 잘못된 보도는 오보일 뿐이다. 없던 일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지만 적어도 정통 언론에서 그런 기자 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답했던 것 같다. 근데 웬걸 얼마 안 지나 한국을 뒤흔들어 놓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의 여러 보도는 내 생각이 얼마나 아니했는지 깨우치겠다. 몇 가지만 되돌아본다. 첫 번째,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보도. 언론들은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미래를 즐겼다. 올림머리 하느라 90분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좌파 언론과 종편은 이를 연일 학대 재생산했다. 낙검수 출신 주준희 기사는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거든요.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 세월호 7시간은 그래서 탄핵 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한참 후에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정 보도를 낸 곳은 물론 없었다. 두 번째,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회견에서 쓴 통일대박이란 표현이 최순실 아이디였다고 대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최 씨가 대북 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식으로 전파됐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로 각인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통일의 대박이다 해서 나온 아이디였다. 세 번째, 박근혜 옷값을 최순실이 냈고 최순실이 숨겨둔 재산만 10조 원이다. 이 보도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을 굳히는 결정타였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모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최 씨 재산은 특검이 탈탈 털었지만 228억 원, 숨겨둔 돈 따위는 없었다. 자, 이 뉴스들을 가짜뉴스 아닌 단순 오보였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난 그럴 자신이 없다. 정치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일조했지만 모두 뒤죽박죽 됐을 것이다. 한국 기자들은 일을 취재해 100을 쓰고 일본 기자들은 100을 취재한 뒤 결국 일도 안 쓴다는 말이 있다. 어디서 말 한마디 듣고 크게 팩트 있냐? 단독이란 타이틀까지 달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 그리고 복수의 소스로부터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팩트가 나오면 기사화 자체를 포기하고 마는 일본 언론의 대조적 행태를 우스개처럼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아프다. 요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한마디에서 춤추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자, 생각해보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이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을 여사를 이름 팔고 다녀도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직원의 이름과 직급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명시 인터뷰 내용이다. 이런 허튼 소리를 누가 믿을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탄핵라고 했다. 하루 만에 농담 삼아 한 얘기란다. 이런 명시 선택적 과대망상과 협박의 언론은 앞으로도 지명과 마이크를 마냥 빌려줘야 하나 8년 전과 크게 다름이 없다. 뚜렷한 범법 위법 사실 없이 뭐 하나 걸리겠지라며 칼망 마구 허공 휘두르는 양상이다. 계속해 나 너 미워라는 미워만 외치는 꼴이다. 방향을 정해놓고 엮고 짜맞춘다. 이래선 곤란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건 당연하다. 아니 의무다. 하지만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한 보도는 위험하다. 둘이 뒤죽박죽 섞이는 순간 정통성은 사라진다.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조직까지 만들며 윤석열, 김건희 끌어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막말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김 여사를 구속하게 하더라도 그건 제대로 된 팩트에 기인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제대로 된 나라다. 김 여사의 자성과는 별개다. 김 여사가 뭐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뭐 모습을 보이고 이걸 떠나서 정말로 이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제공했던 최재임 목사라든가 지금 명태균 이런 사람들의 그냥 일견해도 이걸 과연 믿고 난 믿는 건 같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통일 대박이라는 거, 세 번째 옷값. 그러니까 이게 통일 대박이라는 것은 최순실 씨가 대북 문제까지 개입했다는 걸 엮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옷값에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엮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이제 박 대통령 7시간 내용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김영기 논설위원께서 좀 정리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언론에서 정말 중요한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런 글이 좀 글 쓰는 그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